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 있는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했습니다. 또 한 총재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 김범석 의장은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한국 대표는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습니다. 또 한 총재 최측근으로 꼽히는 통일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진술조사는 오전 9시 반부터 구치소 수용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한 총재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무렵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인 금고 속 280억 원 돈 뭉치가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총재는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 경찰은 천정궁 출입 내역과 회계 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한 총재의 비서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280억 원의 용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0억 자금의 출처는 어딘가요? 금고에 있는 현금이 280억 규모인 건 맞나요?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사람에게 또 다른 주거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효기간 한 달짜리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 공수처는 수사 대상에 특검이 포함되는지를 따져 사건을 넘겨받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이 민중기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지난 11일 민특검과 수사팀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으로는 민중기 특검과 성명불상의 특검 파견검사 등이 지목됐는데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 공수처법에 있는 조항을 이첩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경찰은 특검 파견검사도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수처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순직해병 특검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점을 선례로 참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팀과 지휘부가 관할 건 등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검사에 특검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나 전례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첩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였다며 추후 공수처가 검토 뒤 사건을 다시 이첩한다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김건희 씨가 로저 비비의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김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날에 확보하셨어요? 핵심 증거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이 포함됐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차량 출입 기록까지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넨 날 국회에 방문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이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특검은 김 의원을 공범관계로 보고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 씨에게 200만 원이 넘는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기현 의원이 소환 조사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패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만료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담금질에 나서며 녹록 제안을 연말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공동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성을 삭제했다고 자평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놓은 다음 날 당론 추진 방침까지 공식화했습니다. 내란 재판부의 탄생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며 당위성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직위원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이런 부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기를. 다음 달 내란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향해 경고를 날린 건데 동시에 법안이 후퇴했다는 강경지지층의 볼멘 소리를 다독이기 위한 일종의 강공입니다. 민주당은 성탄절 이전에 내란재판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이나 22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게 왔지 또 이길 것이다. 내란 청산 양대축인 2차 종합특검 역시 김건희 특검이 끝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총의를 모으겠다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다시 특검발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은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를 물타기하려는 수작을 멈추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태껏 정치특검의 강제 수사는 정권과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이뤄졌다며 이래서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 거라고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무리한 압수수색, 이것은 결국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위한 야권 연대도 빨라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처음 만나 이르면 이번 주 공동 발의안을 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검 추천 몫을 어디로 할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별건으로 분리할지 등 이견도 있지만 견해 일치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꼭 특검이라는 성과를 관철시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여권의 거침없는 강공에 보수 야당이 대동단결로 맞서는 형국인데 이 다음 주 필리버스터 전국 2라운드는 지난주보다 훨씬 치열하고 격렬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쿠팡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임원들의 고가 모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경유착의 불씨를 키우려는 야당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날을 세웠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일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핵심 증인들이 빠진 쿠팡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한 달 전인 지난 9월 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와 함께 점심 먹은 일을 난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당시 오찬 때 자신과 갈등을 빚고 나간 자신의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 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정계 연줄, 이른바 대관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쿠팡의 고질병을 짚기 위해서라도 부르잔 건데 당황한 민주당 의원들은 화살촉을 다시 쿠팡에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하고요.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야당은 그럴수록 기세 등등 여의도 5성급 호텔의 식사 비용 70만 원을 누가 냈는지 따져보자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파스타를 드셨어요? 그래서 호텔 룸에 38,000원짜리 파스타 하나 시키고 말았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으셨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니지 못하도록 요청했을 뿐 기업 인사조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쿠팡의 산재를 꼬집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주문하는 등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일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고가 식사 논란에는 38,000원짜리 파스타 한 그릇을 먹은 게 전부라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후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파스타는 그 식당의 시장 요리, 즉 한 젓가락 분량이란 폭로가 나오는 등 뒷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에서도 이유 불문,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해명도 좋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관 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공정위와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쿠팡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 액수를 기존 매출액 3%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7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만취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뒤집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소식을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선 통제에 나선 경찰차들의 경광등이 번쩍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전 내동에서 70대 남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남성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린 뒤 길에 쓰러졌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대 SUV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앞뒤 할 것 없이 찌그러져 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3시간 앞서 대전 구암동에서는 승용차와 SUV 차량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2명과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엔 서울 등촌역 내거리에서 달리던 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택시와 2차 사고가 나 승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4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큰 브레이크 소리 엄청 크게 들리더니 그 다음에 뭐 폭발음처럼 엄청 큰 충격음이 들렸어요. 어제 오후 충남 태안군에서는 지상에서 주거용으로 쓰던 선박에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당국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이른바 술타기라고 하죠. 지난해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처벌 대상이 됐는데 운전면허 취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이종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공론화됐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김 씨는 매니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도피 중 캔맥주를 추가로 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술타기를 통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이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 성립 취합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 사건 이후 모방범죄까지 잇따르자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해 금지한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도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권익위는 음주 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더 마시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어제 김 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시킨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가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출할 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가면 즉시 통제하고 위반하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에 12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은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지난 12일로 만료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이 검찰과 세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에 동부지검도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기각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반발하며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지난 9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세관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백경정은 세관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에 더해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까지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백경정 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이에 백경정은 동부지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하며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백혜룡 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는 겁니다. 또 직접 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 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 합수단은 백경정의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반 만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백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게시한 서류 외에 피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합수단은 또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별도의 도표를 공개하며 백경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백경정은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률이 평균 8%에 그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최대한 빨리 하라는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일단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 일정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교과서 개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정, 공고부터 냈고 시간이 촉박하자 시범 운영도 생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도입된 AI 교과서를 10일 이상 활용했던 학생 비율은 평균 8%에 그쳤고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60%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수준이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AIDT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은 매년 수천억 원씩 드는 AI 교과서 구독료 역시 협의 없이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교육부에 주의를 줬습니다. 다만 공직자 개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객관적인 경위,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둠으로써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정부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감사 폐지 원칙을 내부 규칙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익 추구나 특혜 같은 불법 부패 행위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앞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 가려면 100원에서 200원가량 일회용 컵 비용을 더 내야 할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플라스틱 감량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는 달라서 컵을 반납해도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제를 추진했습니다. 음료를 포장, 즉 테이크아웃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세종과 제주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전국 시행은 백지화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 감량을 위해 다시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점포 안에선 지금처럼 다회용 컵만 사용하고 포장하면 일회용 컵 값을 내게 할 계획입니다. 일회용 컵 가격은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점주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개념이 아니라서 일회용 컵을 반납해도 컵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플라스틱 생산 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훨씬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의 경우 기존 제도를 유지해도 되지만 관련 지원은 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빨대 정책은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제공은 금지되지만 손님이 요청할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 뒤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지난 3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9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이후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 하지만 서울시의 대규모 유휴 부지인 용산 정비창 사업을 두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0,000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집을 늘릴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이번 주택 공급에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갑자기 공급을 확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6,000 가구를 12,000 가구로 늘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양측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도 연이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이어진다면 주택 공급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활용을 포함한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공청사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파일럿 개념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당장 입주 공급 절벽이 예고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에 나오는 그 정도의 공급 대책만으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믿고 기다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시점은 연말로 예상됐지만 김윤덕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표준지 공시가격은 3.35%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늘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4.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경기가 2.48%, 부산이 1.96%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 총수 10명 중 2명은 서울 이태원과 한남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 스코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62곳의 총수일가 436명 중 94%에 달하는 409명의 주소가 서울이었고 이들 중 70%는 용산과 강남 서초구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현대차, LG그룹 일가 저택이 있는 이태원동과 한남동 거주자가 100명으로 지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 분쟁 중재 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74억 원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맞으며 올해 3분기 우리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 동안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력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 어음 인가를 받았습니다. 두산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 실트론을 인수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외환 시장이 휴장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납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4도 이상 낮게 출발하고요. 대구는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만큼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현재 여주 등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매우 좁으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서쪽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어제 말썽이던 먼지는 오전 중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2도, 전주는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금세 풀리겠는데요. 서울 7도, 대구와 광주 11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휴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은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한국 대표는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 있는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했습니다. 또 한 총재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한국사업과 거리 두기를 하고 침묵 중인 김범석 의장을 질타했습니다. 쿠팡 로저스 대표는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 사건의 책임은 한국 법인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증인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쿠팡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청문회는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 때문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170여 곳은 쿠팡이 인수한 명품 판매 플랫폼 파페치가 진출한 나라로 보이는데 정작 쿠팡 수익의 90%는 한국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매출액이 90%입니다. 36조 4천억. 90%요. 지금 글로벌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 김범석 증인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메타나 아마존의 저크버그나 베조스도
미 의회의 청문회 정연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는 이미 사임했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질문 세례는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로저스 대표와는 소통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and it's a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언어 장벽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던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 사업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자신의 책임이라며 앞서 박대준 전 대표가 반복했던 발언과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the incident. I have been reporting to him and to the board of directors about this incident and how we should respond.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는 각각 김범석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쿠팡법도 처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쿠팡 청문회, 김범석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이 불참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개인정보 3,370만 건이 유출됐는데도 김범석 의장은 물론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책임자들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 및 경영자들이 기업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책임을 다하라. 쿠팡이 소비자 개인정보 보안에 소홀히 한 이유는 소비자의 기본권보다 자신들의 수익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쿠팡이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문제 해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탈퇴 운동도 제안했습니다. 자기네가 잘못은 해놓고 다 소비자한테만 조심하라고 하고 맞지 않는 태도고 소비자의 행동을 좀 보여줘야 한다. 쿠팡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쿠팡 본사에 대한 7일간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경위를 추적하면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또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는 쿠팡과 경영진들에 대한 고소 등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이 모두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대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서 유출 경위의 실태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최근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4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융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고환율 때문에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77%나 급감했지만 환율 상승 추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4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인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세는 내부 요인 때문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우리나라가 순채권 국가라서 금융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고환율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고환율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 간 양극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47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의 룰이
너무 투명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바깥에 얼마를 나갈지가 다 알려져 있고 해지하는 시점 또 해지하는 중단 시점 이런 의사결정 이 기준이 너무 해외나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너무 알려져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외국인 매도세에도 기관이 3,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1.4% 오른 4,056으로 마감해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4%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른 922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로 0.6% 내린 911로 마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제대로 계산도 안 하고 추진한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혐오, 현수막 단속 문제가 다시 언급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동해 유전 개발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좀 얘기하기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포항시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추에 나서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끝에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사실상 사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석유공사 측 답변에 사업성 계산도 안 해본 거냐며 질타했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이어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혐오 현수막이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지침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모욕을 주는 일부 집회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경찰이 계속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을 막은 행동에 대한 이 대통령 지적에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1년여 전에 이미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실제로 평양과 원산 등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겨냥해 20여 차례나 전단을 날려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전단이 뿌려졌을 당시 북한은 남한의 소행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면서도 사실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국군 심리전단 등을 조사한 결과 12.3 비상계엄보다 1년여 앞선 지난 2023년 10월 NSC 상임위에서 이미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1월까지 최소 23번이나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살포 작전은 국군 심리전단이 실시했고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35곳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관련된 부대들은 매달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이 대북전단 작전 관련 문건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김용현 두 전직 국방부 장관이 국군 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대북전단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는 등 불법 계엄과 관련된 방첩부대원 181명을 전원 원대 복귀시키거나 보직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방첩사령부가 부대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근무 적합성 평가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대 복귀될 방첩부대원은 31명이고 여기엔 비상계엄에 관련된 중령 4급 이상 부대원 29명 전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어제 오후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른바 한 총재의 280억 원 개인 금고와 관련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금고 속 현금 규모와 출처, 사용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은 피하고 수사관에게 모두 진술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피의자 3명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1심 선고는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가 나오는 내년 1월 28일에 진행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개월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과정에선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이 증언대에 올랐고 재판부는 권 의원이 쇼핑백으로 받았다는 현금 1억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5만 원권을 직접 담아보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이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 원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종교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여한 거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직생활 36년 동안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의 만남도 대선 후보 지지에 도움된다는 제안에 따랐을 뿐이고 여러 종교단체를 만나는 선거운동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대상 여부를 지적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민주당 소속 의원 금품 수수 진술이 있고 난 뒤 장관이 사임하기도 했지만 특검이 4개월 전 진술을 받고도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재판부에 보석 허가도 요청한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권 의원의 선고날엔 김건희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선고도 함께 예정된 만큼 이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을 후원했다는 통일교 관계자들 법정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망을 넓히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을 담당했던 전직 간부 정모 씨는 최근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2천만 원 전달을 시도했고 권성동 의원에게 100만 원,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500만 원 등을 지원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일부는 미리 알았고 일부는 나중에 알게 됐다며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맡았던 이모 씨도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 이용섭 전 시장에게 300만 원을 후원한 걸 인정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지사에게 300만 원씩 줬느냐는 질문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8일 재판에서도 통일교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로비를 처음 언급했던 윤 전 본부장은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 없다며 태도를 바꿨지만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인들은
개인 명의 후원금이라 출처를 모른다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통일교와 관련성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에는 수사를 확대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증언은 그 자체로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는 데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중요한 건 관련자 조사를 통한 진술 확보라면서도 법정 증언 등도 필요하다면 살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정황들까지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넓힐 경우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가담화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1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직 의원들의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 10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석관, 임종석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0시부터 인천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차 통행료는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통행료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표를 반드시 이룰 거라며 협상으로 안 되면 군사적으로 영토를 장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푸틴이 종전안을 끝내 거부하면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방부 연례 간부회의에서 서방을 향해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건 러시아가 아니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이 촉발했고 러시아는 이를 끝내려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군사작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추가 영토 점령을 경고한 겁니다. Предпочитали бы делать это и устранить первопричины конфликта с помощью дипломатии. Если же противоборствующая страна, их зарубежные покровители от разговора по существу откажутся, Россия добьется освобождения сво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земель военным путем. 푸틴 대통령은 또 올해 러시아군이 지난해보다 30% 많은 300개 이상의 마을을 장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армия завоевала и прочно удерживает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инициативу на всей линии фронта.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빼앗겼던 북동부 격전지 쿠피안스크 일부를 되찾은 뒤 추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수색 공격 작전으로 러시아군을 격퇴해 거의 90%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쿠피안스크에서 반격 시도에 실패했다고 맞섰습니다. 협상 타결을 밀어붙이는 미국은 푸틴이 종전안을 받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원유 밀수출에 활용하며 전쟁 자금 조달 창구로 삼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등이 그 대상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든 전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뜻대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대표단이 이번 주말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최근 우크라이나, 유럽과 진행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종전안에 포함된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 등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러시아가 기존 요구 사항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어조를 바꿨습니다.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며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일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従来の政府の立場を超えて答弁したように受け止められたこと、これを反省点として捉えて今後の国会でのご議論に臨んでまいりたい旨を 지난달 10일에도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 제재와 중일 관계 악화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기존 정부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 없이 관계 개선은 없다면서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中方再次敦促日方撤回错误言论，认真反思悔过，不要在错误的道路上越走越远。 또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연합훈련 과정에서 폭격기 항로를 도쿄 쪽으로 향하면서 군사적 긴장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我が国周辺における活動の拡大、活発化を意味するとともに、我が国に対する恣意行動と捉えざるを得ない。 이런 가운데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접촉해온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한국 국방부 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해 다소 완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중국과의 갈등 국면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중국인의 방문이 실제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연간 기준 역대 최다, 월별로는 한국인이 2달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발단은 지난달 7일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입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중국 정부는 연일 일본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전방위 압박하며 자국민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합니다. 性质和影响极其恶劣，激起中国人民的公愤和谴责。 중국인의 일본 방문은 실제로 크게 줄어든 게 수치로 확인됩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56만 2천여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 늘었지만 10월에 비하면 15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두 나라 간 항공편이 크게 줄고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 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늘렸습니다. 일본의 한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집계로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 중국인의 호텔 예약은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나오기 전인 6일에서 12일까지보다 약 57%나 줄었습니다. 退的这种能占到多大的比例呢？60%、70%以上。很多地方就是已经停了，直播也就是日本的产品链接我们也不再挂了。 여행 자제령이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일본을 찾는 중국인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비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많은 82만 4천여 명. 국가 지역 순위에서 2달 연속 1위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인은 848만 5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은 3,900만 명을 넘어서 연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일 갈등에 더해 원화 가치 하락이 겹치면서 중국인이 이른바 가성비 관광지로 한국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영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의 해명을 요구받아온 샤이니 멤버 키는 의사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며 사과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2분 30초 동안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다만 사과나 구체적 해명 대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발표 내용이나 형식 등을 두고 여론은 냉담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저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갑질은 엔터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던 샤이니 키는 뒤늦게 사과하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뜻도 밝혔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논란 전까지는 이모 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몇 차례 집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한 유명 연예인이 대중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법적 절차만 강조하며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승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흑백요리사 두 번째 시즌이 백종원 심사위원을 향한 여론이란 변수 속에서도 화제몰이에 성공했습니다. 제작진은 첫 시즌보다 더 많은 요리가 등장해 보는 재미가 클 것이라며 기대해도 좋다고 자부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년여 만에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흑백요리사의 화제성은 여전했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시리즈 1일 순위 1위를 찍었고 눈길을 끈 요리와 출연진은 단숨에 SNS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시청자들이 아는 맛을 더 완성도 높게 보여주자는 연출 전략이 현재로서는 먹힌 셈입니다. 너무 변화를 위한 변화보다는 정말로 큰 사랑을 받았던 시즌 1이었던 만큼 그 시즌 1에서 사랑받았던 요소들은 그대로 조금 더 보완해서 가져가고 여기에 새 시즌의 주인공이 된 네로라 하는 셰프들도 보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나도 이제 젊은 친구한테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 자세도 가지고 있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57년 경례라는 게 그렇게 이제 긴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뭔가 이 흑백 요리사라는 게 되게 큰 도전이었고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작진은 시즌 2야말로 요리로 끝까지 가보자는 게 기획 취지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비롯해 더 많은 요리가 탄생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갈수록 더 재밌어질 것을 장담한다고도 했는데 요리와 함께 전해지는 요리사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도 지켜봐주길 바랐습니다. 아이가 제가 이제 우는 장면에서 좀 많이 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집중을 했어요. 계속 웃으면서 보고. 99명의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흑백요리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음식에 대해 생각을 하고 얼마큼 노력을 하고 제작진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백종원 심사위원에 대한 일부 비판적 여론을 충분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손흥민과 이별한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을 위한 헌정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SNS에 공개했습니다. 헌정 다큐멘터리에는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토트넘 승리를 이끌었을 당시 소감과 팀 선수들과 아쉬워하며 이별하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손흥민은 헌정 영상에서 편안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게 잘 맞지 않아 새로운 도전을 했고 다른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기에 LAFC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It's not good when I stay in the same places when I feel comfortable. And I feel like I need a new challenge and it was perfect timing and
I would say my last game for my Spurs was Bilbao. I think it was the best time to end the career with Spurs with that game, lifting the trophy. It just made me feel sorry and also feel very grateful, and it was just everything, you know, like emotional of everything, and I couldn't stop crying, you know. So I think it was just like truly my emotion that I show everything, like how I felt, like in a emotional wise, you know. I definitely don't want to go another Premier League team because I respect the club so much, and I never want to face Spurs again, you know. I hope I remember as a Spurs player forever. Would you change anything? No. I think that's just perfect. 하루 만에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어제 아침보다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추위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오실 때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출근길엔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여주 등에선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매우 좁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서쪽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1.6도, 안동은 영하 3.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추위가 금세 풀리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남 해안에서,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비교적 포근할 텐데요. 비가 그친 뒤 휴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서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순식간에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